네, 여러분. 자, 이어서 봅니다. 37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37번은 다음은 법인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 여러분요. 법인이 올해 종부세 납세무자가 될 때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과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1번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렇죠?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공시가격 관계없습니다. 개인은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해야지 납세무자가 되는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2번이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6억 원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개인일 때는 납세무자일 때는 주택분이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95%를 곱해서 과세표준 구하잖아요. 근데 법인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공제하지 않고 그냥 공시가 합계액에다가 바로 95% 곱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3번이요. 2주택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을 수용한 경우 제외하고 을 부여한 경우에 1,000번에 6에서 1,000번에 30, 빵 63,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정한다. 그래요? 이건 개인일 때 초과누진세율이고 법인이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 종부세 세율은 주택분 세율은요 이렇게 정되죠. 주택분은 차등비례세율이 정되는데 이게 2주택 이하다 그러면 2주택 이하다. 조성상 지역을 제외하고요. 길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2주택 이하다. 조성상 지역 제외한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몇 프로? 6%. 이렇게 비례세율이 차등 3%, 6%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차등 비례세율이요.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근데 개인일 때는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주택분은 우리 세율이 요거 두 가지로 해서 초과누진세율이 정되죠. 그래서 초과누진세율인데 6단계, 과표간 6단계로 해서 초과누진세율이 정됐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할 때는 빵 63,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1, 2, 6, 1.2에서 6%까지. 그렇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만약에 2주택 이하다 그러면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요거 빵 63, 0.6에서 3%까지 빵 63,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상적 제외한 지역이죠.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 자, 그러면 이때는 126, 1.2에서 6%까지 126, 6단계 초과누진세율 정도됐습니다. 그랬죠? 개인이 보유할 때는. 근데 법인은 3%, 6% 차등 비례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법인은 2주택 이하일 때 조정 대상 지역 제외한 2주택일 때 요거 3% 차등 비례세율, 3% 비례세율이 정도입니다. 3% 비례세율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을 보시면 여러분요. 그래서 37번은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지문 세부담상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부는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세부담상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똑같이 세부담상한 적용되지만 주택부는 세부담상한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5번 주택분 종부세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런 건 똑같아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납기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번 문제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예? 왜? 예? 몇 번까지 했다고요? 납기. 아이고, 이거 틀렸구나. 이거 12월 15일까지인데. 12월 31일로 돼 있네. 이거 5번도 틀렸네. 그러네. 자, 이거 고쳐 이거를 12월 31일, 12월 며칠로? 15일로 고칩니다. 12월 이렇게 돼 있나, 이것도? PPT도 그렇게 돼 있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못되어 있네, 요거. 그래서 요거 12월 31일이 아니라 12월 15일로 고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말로는 12월 15일로 한 것 같은데? 12월 30일이라고 했나요? 말 안 했었어요? 습관적으로 이게 12월 15일로 나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납기는 똑같습니다. 토지물인 주택분이든 또 법인이든 개인이든 납기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1일을 이걸 15일 고쳐놓고 정답은 그냥 3번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38번 문제 보시니까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에 대한 연결이 다 옳은 것을 모두 그러면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지역번에 보니까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로 인한 소득이요. 사업소득 맞습니까, 여러분? 네, 지역권, 지상권 대여, 설정 대여 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뭐라고요?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 맞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 같은 경우는 이거 사업자가 팔았잖아요. 주택 신축 판매 나왔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일단 사업소득이고요. 일단 뭐 볼 것 없이 이것은 건설업자,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주택 신축 판매니까 자, 그 중에서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이건 건설업이에요. 사업소득 중에서도 이건 건설업입니다. 사업소득 중에서도 건설업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딴 거 없어요.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의 구별 기준은 딴 거 없어요. 주택 신축 판매에 들어있으면 보고 건설업이고 나머지 그 외에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토지 팔거나 나머지는 다 보고 매매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이고 건설업은 주택 신축 판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뭐 여러분들 지문에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팔았다, 건설업자가 팔았다,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로 인한 소득은 뭡니까 이거? 미등기 부동산 대여로 인한 소득도 포함해서 이거보다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대여하거나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이거보다 사업소득입니다. 대여.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미등기 포함입니다. 미등기 지상권 양도소득 기타 소득 그런데 그래요?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이 됩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이 돼요. 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입니다. 양도했을 때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의 양도소득. 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상환이라는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상환이라는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이거보다 양도소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 구분에 더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지역번 옳죠? 네, 옳고 그 다음에 또 옳은 거 뭡니까? 미음번 옳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오르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3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9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 및 국세에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의 조세 총론 문제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과 국세 환급금을 상계하는 충당으로는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충당은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됩니다.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적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소멸 사유죠. 그래서 충당, 이거 30원의 세금을 저희 부모님 댁에 안내문 왔다고 그랬잖아요. 30원의 세금을 지자체로부터 이번에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하고 서로 상계 처리했다. 그죠? 그래서 상계 처리해 준 만큼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2번 납세 고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어서 부과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예? 납세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가지고요. 부과 결정을 철회해요.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과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납세의무 소멸 사유 아닌 거, 납세의무 소멸 사유 아닌 거예요. 자, 소멸 사유 아닌 거 한번 볼까요?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소멸 사유 5가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부가 철회해요. 고지서 보내는데 지금처럼요. 납세 고지서를 주소 이런 게 불분명해서 송달이 안 돼요. 그래서 부가 결정을 철회합니다. 세금 부과했던 것을 부가 철회합니다. 그러면 자, 거둬들였다. 고지서 보냈던 거 거둬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해서 A법인의 납부할 무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소멸사유 5가지 구별하고요. 그래서 2번 부가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 소멸사유 아닙니다. 3번 압류는 제척기간을 중단시키는 사유이다. 여러분, 요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도 없습니다. 압류 이런 것들,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그 중단과 정지는 뭐 무슨 기간 동안에 정지합니다.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등등 무슨 기간 동안 정지하고 이거는 중단은 처음부터 시효가 중단 사유 발생은 다시 처음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를 보면 대개 세금 내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그 다음에 압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대개 세금 내는 주로 액션이 있을 때 소멸시효 이거 중단합니다.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뭐 이런 것들, 교부청구. 달라고 교부청구. 자, 이런 것들 다 세금 내는 액션이 있을 때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그지. 그래서 근데 요 제척기간에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기 때문에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게 없어요.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근데 심사 청구가 이게 지방세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로 이게 좀 바뀌었는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질문이네요. 국세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방세를 국세로요. 네, 여러분. 자, 조금 하다 보니까 지방세는 지금 도지사한테 하는 이 심사 청구가 없어지고 감사원의 심사 청구는 있는데 도지사한테 하던 심사 청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뭐로 바꾸냐면 국세로 바꿉니다. 지방세를 뭐로요? 국세로 바꿉니다. 국세에 관한 불복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로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없다고요. 지방세를 국세로 바꿔놓고 이거 틀린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방세를 국세로 바꿔놓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5번 질문 봅니다.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조세 불복 절차는 불복 청구 절차 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자, 요거 2021년 개정세법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자, 여기 작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보세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 국세처럼 지방세 이제 올해 개정된 것이 뭐냐면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불복 청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국세나 지방세나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도지사한테 하던 심사 청구 제도가 지방세는 없어지고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구하거나 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구할 수 있어요. 심사 청구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되면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요. 그럴 때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건 임의적이라 바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와 심사 청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요.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불복 청구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심판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사전에 행정소송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예, 제기할 수 있었어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근데 이제 지방세도 국세처럼 바로 이렇게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2021년 개정세법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4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0번 문제는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산세 비과세인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먼저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1번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요.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여러분들? 어차피 국가지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1년 이상 공짜로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재산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염치도 없이.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다만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료로 사용하면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죠. 내 빌딩이나 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지금 여기처럼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을 지금 매수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취득하기 전에 미리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매매 대금의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이것을 이런 경우는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유료로 사용하니까.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자체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취득하기 전에 사용하는 주체가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을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그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때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재산세 부과합니다. 유료로 사용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번 이거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봅니다. 기본서나 요약집에 다 있어요. 1번 그래서 언제 봤냐는 식인데 이거 나오는 거예요. 2번 봅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 관광 안내소, 연구시설 등은 포함되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제외합니다. 이런 것은 도로에서 제외예요. 포함 틀렸습니다. 항상 세법은 포함제에 나오면 진짜 포함인지 꼭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건 도로가 아니고 제외하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요.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쟁활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요. 근데 대지 안의 공지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건축선 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한 대지 안의 공지. 그 골목길 얘기했잖아요. 고 김현식이 부른. 이런 건 제외하고. 자, 그래서 2번 틀린 것은 그 도로법에는 도로에서 이런 도로 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충전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포함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 기록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기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주택과 부속토지 대지는 비과세한다. 시험에 이미 나왔었죠, 이거는? 자,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과 주택은 비과세인데 이 부속토지 대지는 요건 어떻게 한다? 요건 과세입니다. 땅은 어떻게 때려보세요? 땅을 어떻게 때려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과 주택은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근데 이 부속 토지인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합니다. 자, 그래서 부속 토지인 대지는 과세입니다. 비과세인데 틀렸고요. 4번 지문 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수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전답과선 및 대지, 요건 어떻게 한다? 요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농지하고 대지, 전답과선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지문 보니까 자연구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관에며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는 보존지관에면 뭐하고 비과세입니다. 근데 자연구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관에면은 법 나오고 지구 구역내림이 하니까 뭐한다?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옳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이걸 잘못해놨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41번 문제 봅니다. 41번 문제 보면 공인중개사인 손흥민 씨가 2021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를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니까 2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 등기등록 관수에 접수하는 날부터 60일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등기등록을 유한한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요? 등기등록 관수에 접수하는 날까지지.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접수하는 날까지요. 등기등록 관수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부터 60일이 아니라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야지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 관수에 갈 때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요. 자, 접수하는 날까지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보시면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이 된 후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상속 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로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도 4번 지문을 봅니다. 위 3의 경우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래서 상속 재산이 분할했다 협의해서 재분할로 추가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거든요. 그 기간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쳤다.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직 3번과 4번은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 정도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5번입니다. 고급 확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 봅니다. 지방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면적 몇 배 무조건? 10배까지입니다. 여러분.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한 그랬습니다. 누가 취득하느냐 잘 보셔야죠.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 나오면 누가 취득해요? 개인이 취득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포함합니까? 예? 아닙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이거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거래 대금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매매 대금을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이 좋아서요.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할인액이. 자, 그랬을 때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할인된 금액은 얼마가 돼요? 9억 9천이지. 할인된 금액은 9억 9천이고. 자, 그랬을 때 이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걸 할인된 금액,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얘기예요.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봅니다. 정원이나 조경, 도로포장 및 부속 시설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공사 비용. 건축물 건축에 수반되는 비용은 건축물 취득가에 포함하고 지목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은 지목 변경에 포함 그랬습니다. 자, 이거 포함합니까? 네.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이 비용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주가 계획에. 그 다음에 연부 조건부 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당의 면체료. 이건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누가 취득합니까? 개인이. 이런 개 XX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연부 조건부 계획에 따른 할부자 연체료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리을번 취득대금의 당사자 확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요. 채무부담액, 채무인수액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전세 끼고 집 살 때 1억짜리를 사는데 6천만 원의 전세금이 들어있다. 그거 채무인수할 때 취득대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갑이 을한테 1억짜리 부동산을 파는데 여기에 전세금 6천이 있다. 또는 갑이 은행으로부터 이 주택 담보로 돈 빌린 게 6천만 원이 있다. 이럴 때, 자,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개투자. 원래 전세금 갚아야 할 또는 돈 갚아야 되는 사람은 갑인데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이거 전세 끼고 산다는 것은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취득대금이요. 을은 갑한테 얼마만 지급합니까? 4천만 원만. 그랬을 때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담액 이것도 취득가액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1억이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 이런 거 포함하고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는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 XX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올해 뭘 꼭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할부이자,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그 다음에 또 연체이자,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요거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이 취득할 때 아니 법인이 취득할 때는 보세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요. 이런 것들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개 XX 이렇게 하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네, 개인 XX. 법인은 법은 다른 거니까 항상.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할부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체료를 보자. 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문제에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있는데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여러분.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는데 합의음을 공유물의 분할,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고 이거 어떤 수를 정합니까? 네? 우리 여러분 안 되겠다. 지금 밥 먹고 나서 식사하시고 나서 만드서 그런가? 자, 고개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목 운동부터 다시 공들여서. 네. 아이고, 자, 네.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자, 보시면 취득세 세율 특례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정도된 특례를 꼭 구별해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섞어져 있을 때요. 자, 중과기준세율 정도되는 경우로 옳게 묶은 것은 단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과세, 그러니까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냐? 먼저 합의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자, 이거 자기증부대로 나눠가진 거죠?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등기 비용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야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정합니다. 임시허용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 이내면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임시건축물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2%로.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 어떤 세율 정합니까? 이것도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증가했을 때, 차량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증가했을 때, 건축물 개수로 가해증가했을 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 정합니까? 간주 취득 대표적으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간주 취득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비과세인데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비과세인데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자,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거냐? 기역법만 빼놓고 니은, 디귿, 리을, 미, 다 걸었네요. 자, 그래서 이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법만 빼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간주 취득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간주 취득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돼요.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복습해 봅니다. 머릿속으로. 먼저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제외요.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축으로 봐서 원팔 2.8%를 정도예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 4가지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 금방 나왔다시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런 경우들 등등 이런 것들은, 그리고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도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44번 문제는요. 44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단 대도시 중과제업종은 아니다. 1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래요? 시험에 이 신고우제는 뭐 시험에 단골로 아주 그냥 여러 번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는 정답 지문이었고 막 등등 시험에 엄청 많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꼭 알아둡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는 안 했지만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해.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보죠. 그러니까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경감한다고 해서 틀려요. 아예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이런 경우에 신고의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신고한 것을 보니까 그런 거지 깎아준다고 해도 틀려요. 또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그래도 틀려요. 2번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20의 세를 정한다. 그렇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나왔다. 등록면허세 보존 등기만 할 때 보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1,000분의 8 보팔 법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두. 자,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세율, 보존 등기 보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무조건 뒤에 거 1,000분의 20, 유십, 20.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의 8, 1호 1,000분의 15, 무동의 8, 1호.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상삼 8, 무동의 8, 1호, 유십, 20, 보, 8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법령이 정하는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하는 경우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정한다.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정분 사무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만 할 때 등록면세는 표준세율이 몇 배? 3배. 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3배 중과세입니다. 3배로 중과세예요. 그래서 틀렸고 5배 틀렸습니다. 4번이요. 가등기하는 경우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가등기 우리가 소가 전문 애들 있잖아요. 가등기. 등록면허세에서 요거만 알고 있어도 등록면허세에서 가등기는 일단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요. 그래서 소가 전문 애들 머리글자를 따서 얘네들 머리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근데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또는 채권 금액도 과세 표준이 됩니다.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 같은 것은 담보 가등기 이런 것들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 된다는 거 부동산 가액.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과세 표준이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화하는 것들이 있죠.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못 받았다는 것들이잖아요.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또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또 그 다음에 가등기 이런 것들 채권 금액 과세 표준화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꼭 비교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작년에도 요거 채권 금액인데 부동산 가액의 세율을 정한다고 바꿨잖아요. 네? 뭐 주의하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부동산 등기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그렇습니까? 등록면세는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되고 등록면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60일 내 땡입니다. 상속이나 아까도 나왔지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등록면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요. 4번이 정답입니다. 45번 문제 봅니다. 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갑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관한 설명이 더 옳은 거랬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지. 6월 1일. 7월 1일 아니고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면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오는데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입니다. 언제까지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그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3년간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다음 연도 땡입니다.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 갑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니까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택 소재지. 자, 주택 소재지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4번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7억 원인 경우에 세부담상하는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50%다. 그래요? 아까 세부담상은 정리해드렸는데 주택 재산세, 토지건축물이 150%지. 주택은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그죠? 최고가 130%예요. 주택은. 4번 130%고요. 5번 지방세법상 살성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1,000분의 40. 고급 주택의 경우에는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별장은 4%,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5번 정답이고요. 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재산세에서 세율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산세에서 세율은 다시 한번 보시면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이 최고 높습니다. 고급 선박 몇 프로요? 5%. 그 다음에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 오락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자,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초과 누진세율이고 4% 적용한다면 틀리고 재산세에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세율이 최고 낮습니다. 007%. 제일 낮아요. 근데 특례에서 이제 더 낮은 게 생겨버렸어요. 일반적인 주택은 0.1, 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총원수요. 일반 주택은 0.1%,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이었을 때 0.1%였는데, 근데 더 이제 이거보다도 007%가 제일 낮았는데 더 낮은 게 생겼죠. 1세대 1주택, 아까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 시가순액이 얼마요? 시가순액 얼마? 9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의 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특례에 의해서 올해부터 깎아줍니다. 그래서 0.05%부터 그 다음에 0.35%까지요. 0.05에서 0.35%까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최고 낮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이었을 때는 0.05%, 이게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낮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1세대로서 공시가격, 즉 시가순액 6억 원이야 주택은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 요것만 알고 있어도 재산세 세율 문제 나오면 거의 단골로 문제 맞춥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5번, 자, 정답이고요. 4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and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는 때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자로 본다. 맞습니다. 상속등기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인 아니고요.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총적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가 누구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이게 지금 주된 상속자라는 얘기잖아요.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땐 누구고?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번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0.07%가 적용되는 농지, 목장, 임야이며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고급 선박 5%다는데 재산세 표준세율 중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0.07%가 제일 토지 중에서는 제일 낮아요. 여기서는 조금 지문에 문제가 있네. 그래서 토지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낮은데 근데 1세대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이 9억 원이야 주택일 때는 과세 표준금액이 6천만 원이었을 때 어떤 거? 0.05%. 이게 제일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고쳐 토지 중에서는 하여튼 007법 제일 낮고요. 이걸 좀 아셨죠, 여러분들? 이걸 자 토지 중에서는 여기에 저게 생기는 바람에 재산세 표준세율이 토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토지 중에서는 요 말을 좀 끼워놓으세요. 그래야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재산세 표준세율이 토지 중에서는 0.07%가 제일 낮고, 그래서 정들은 농지 목장 임야이고, 재산세 전체에서 제일 높은 것은 하여튼 고급 선박이 최고 높고요. 자, 취지를 조금 요거 문제를 좀 취지를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네요. 좀.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질문 보시면요. 5월 31일에 재산세 대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 6월 1년제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여러분 5월 30일에 잔금도 치르고 등기까지 다 됐어요. 그럼 6월 1년제 완벽하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으니까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재산세 대상 토지에는 주택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와서 하잖아요.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해. 근데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하고요.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하고 모든 토지인데, 근데 문제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왜냐하면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상에서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해서 주택분 재산세상입니다. 건축물분 재산세상들은 건축물에서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주택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상으로 이렇게 주택에서 독자적으로 과세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 자 제외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어서 봅니다. 4번이 그래서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 고지할 수 있는 것은 소방분이지 이거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이 아니라는 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재산세 친구 따라다니는 누구다? 소방분입니다. 소방분. 항상 주의하시고 특정 자원분 지역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7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론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과밀옥적 원형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최초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요? 공장 신증설로부터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요? 공장 신증설로부터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이 최초 과세 기준일 6월 1일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아까 그 권리변동 등이 있을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자, 이거 얘는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5년간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이 몇 배요? 몇 배?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0.25%의 5배니까 1.25세율, 1.25%가 되는 거예요. 1.25세율, 1.25%가. 그래서 최초 과세일로부터 이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정합니다. 과밀옥적 원형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공장인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이요, 중과세율. 두 번째,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은 이거 어떤 세율 정합니까? 0.5%죠? 우리 건축물 세율 고득점 1,000분의 5요. 1,000분의 5. 우리 고득점을 위해서 이런 거 했었는데 여러분 잠깐 이쪽 한번 볼까요? 고득점을 위해서.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세율은 어떻게 였냐면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거 했잖아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요. 건축물. 025 어떤 겁니까?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 025. 자, 그 다음에 05는 0.5%는 시지역에 작년 시험에도 지문에 나왔는데 시지역에 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다 포함해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이요. 그래서 요거는 도시용 공장도 포함해서 아무리 꼭 필요한 공장이지만 주거지역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용 공장을 포함해서 0.5%입니다. 125세율 표준세율의 5배는 0.25%의 5배. 요거는 어떤 거라고요? 과밀옥적 원형 내, 과밀옥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 지금 봤다시피 최초 공장 신증설부터가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표준세율이 몇 배로? 5배로요. 이때 공장은 도시지역 내 꼭 필요한 공장은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도시용 공장 제외합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도시용 공장을 포함해서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고율세를 정하고. 사치성 재산. 얘네들 한번 죽어봐라 4%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나 골프장 내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예쁘게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공주과 주부 수강생이었는데 평상시에 조용조용 말하고 조용조용 적했었는데 어느 날 전화 지나가다 보니까 전화를 그냥 육두문자 날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날 보더니 도망간 주부 수강생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는 중딩 아들이니까 무섭게 얘기한 거고 그 엄마는 여기는 젊은 엄마라니까 예쁘게 부릅니다. 어린애들이 어린애들이에요. 어떻게 외운다? 건축물 건비 비례세 구조로 되는데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요.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25 세요 표준세율의 5배는 과미력 주거지역 내 공장 신승설 취지의 공장 건축물, 안 하면 추가 4%는 사실상생 건축물이요. 자, 잘 모르겠으면 그냥 건축물은 건비 이것만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여러분이요, 이거 1번이 정답입니다. 47번 문제 1번 정답. 48번 문제 봅니다. 48번 문제를 보시니까 다음은 개인 소유 주택 별장 제외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조정상 지역 외 2주택이며 주택가격은 10억 원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납세지는 거주할 때 어딥니까? 주택. 소재지. 당연하죠, 여러분들?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종부세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주할 때 주소지로 가고요. 주소지로 가고. 과세방법 재산세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전국인적으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공정시장가의 비율. 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몇 프로? 60%. 종부세는 올해 무조건 몇 프로? 95%입니다. 세율은 주택에 대한 세율이요.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은 0104 몇 단계? 4단계. 0104 4단계 추가되는 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개인 소유일 때는 법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 소유면은 3% 6% 비례세율이고 종부세에서 주택이요. 개인 소유라고 그랬는데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이니까 빵63 몇 단계? 6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빵63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0.6에서 3%까지 빵63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조정상적 외 2주택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여튼 개인은 초과세율이고 종부세에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6억 초과했을 때 몇 프로? 130%.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2주택이 조정상적 외 2주택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150%입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 150% 부자니까. 다만 조정상적 내 세부담 상한선 아까도 했어요. 정리해드렸는데 저를 보세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 300%. 법인은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둡니다. 4번 그래서 이거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봅니다. 49번 문제. 4번 정답이고 49번 문제는 몇 번이냐?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국세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가산금, 국세, 가산세 제한의 순서에 따른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개정이 돼서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1등, 그 다음에 2등이 뭐예요? 국세, 가산세 제한 국세, 3등이 가산금 없어졌습니다. 3등이 뭐라고요? 네, 3등이 자, 요거 3등이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요 가산세, 가산금 규정 삭제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국세 징수 순위는, 징수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형 국세, 3등이 뭐라고요? 가산세입니다. 가산금 규정은 삭제돼서 없어요. 요거 꼭 알아둡니다. 작년 2020년 개정세법. 1번 정답. 2번이요.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른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당해세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나 종부세 같은 이런 애들은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넘어갑니다. 3번 질문 보시니까. 자, 3번 질문 보니까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에 관한 지자체 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이게 뭐냐면 신고서 제출한 날 전이니까, 자 보세요.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 제출한 날 전. 이게 뭐냐면 법정기일이라고 그랬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법정기일은 신고 납부할 때 신고일, 고지서 발부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신고일을 말하는 거니까 법정기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된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취득세를 징수할 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일반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일반 세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재산세, 종부세 같은 당해세보다는 우선할 수 없지만 일반 세금보다는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됐으니까.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 지문 보니까요.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징수하는 경우 강제 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여러분 무조건 우선이죠? 예, 자, 우리가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무조건 1등이에요. 이 재산이 매각이 돼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니까 무조건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5번이요.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요거 29회 시험 때 나왔던 건데 요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기 보세요. 조세들 상호간에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조세들 상호간에는 먼저 담보 있는 조세가 우선하고요. 조세 상호간에는 먼저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이고요. 담보된 조세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자,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호간에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이에요. 2등이 압류한 조세. 근데 시험에 저걸 29회 시험 때는 바꿔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아니에요. 압류한 조세가 담보 있는 조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먼저 집행하기 좋은지 생각해보면 담보자 보는 조세가 집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50번 문제 요만 문제만 풀고 좀 쉴게요. 자,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추가환급이나 징수에는 없는 것으로 간다. 먼저 1번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다가 0.02%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5죠? 0.02%. 2번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서요. 고지서가 발부될 때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요.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위 1, 2를 적용할 때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자, 끝까지 버티면 몇 년까지요? 5년까지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중과상금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고 국세는 5년까지요. 4번 체납된 국세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회 가산세를 정하지 않는다. 우리 체납한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일 때. 체납한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 그렇습니다.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 미만이요. 지방세 중과상금은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종합부동산세를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1과 2를 합한 납부정가산세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세일 때 고지서에 기준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 그러면서 국세는 몇 프로?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납부정가산세 요겁니다. 자, 그래서 맞고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체납한 국세 100만 원 미만일 때 이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요. 끝까지 버티면 몇 년까지? 5년까지만요.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5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힘들어 하시는데.